이 기파랑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유교와 이승만이라는 이 책은 프란체스카 여사가 쓴 일기입니다. 이걸 일타가 아주 재밌는 대목을 봤습니다. 이게 11월 29일에 쓴 일기인데 1950년 11월 29일 꼭 60년 전이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아시죠? 중공군이 이제 대공세를 펴고 있을 때입니다. 중공군이 10월 말에 잠시 나타나서 북진하는 한국군을 딱 때리고 다시 숨어버리죠. 그 다음에 메가드가 한 달 뒤에 11월 23일 다시 이 총공세를 펴니다. 그때 메가드는 중공군이 약 한 4만 명 정도, 많이 잡으면 한 6만 명 정도 이 산악지대에 들어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막강한 공군력으로 쓸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워싱턴에서는 불안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11월 8일, 9일 워싱턴에서 소위 NSC 회의, 국방안보관계자 회의를 합니다. 해가지고 메가드 장군한테 총공세를 하라고 허락을 해요. 일종의 자율권을 주는 겁니다. 그때 막을 수가 있었어요. 그때 막을 수가 있었는데 그걸 포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메가드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또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을 해가지고, 또 미국의 이 작전 지도에 제일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현지 지휘관한테 거의 모든 권한을 위임을 합니다. 현지 지휘관이 굉장히 셉니다. 그런데 11월 23일에 총공세를 펴니까 이틀 뒤에 바로 중공군이 반격으로 들어왔어요. 그때 들어와 있었던 중공군은 5만 명이 아니고 30만 명이었어요. 30만 명. 6배의 오판을 했어요. 세계 전략사상, 전쟁사상 가장 큰 오판입니다. 그러니까 메가드가 당황을 해가지고 총퇴각을 명령합니다. 퇴각하는 방식도 있죠. 여러 가지죠. 이 원래 공세를 당해서 퇴각을 잘하는 군대가 좋은 군대예요. 퇴각을 질서 있게 하면서 방어선을 제때 쳐가지고 끈질기게 싸우면서 퇴각하는 군대가 세계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보면은 일본 군대, 독일 군대, 영국 군대, 이런 군대가 퇴각을 잘하는 군대죠. 그런 군대는 아주 사기가 춘천하고 지휘계통이 유지가 되는데, 싸우지도 안 하고 그냥 38선 남쪽으로 총퇴각 명령을 내려서 사실상 싸우지 않고 퇴각을 합니다. 미군이 딱 초전에 당하고 나서는 그 뒤에 한 달 동안 한 번도 중공군하고 본 적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쭉 퇴각을 하면서 싸우지 않고 평양을 내주고, 싸우지 않고 결국 서울도 싸우지 않고 내서 수원까지 내려가게 되는 이런 낭패를 당한 것이 11월이죠. 이승만 대통령은 아무런 할 일이 없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직접 지휘할 수 있는 병력이 없었어요. 작전 지휘권은 메가드 사령관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경군이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6.25 중에서 마지막에 휴전 협상할 때 딱 브레이크를 거는 거 말고는 이 전쟁에 대해서 구경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부대, 사단, 군단 어느 하나를 여기서 옮기라, 그건 할 수 없었어요. 구경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구경하는 입장이니까 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11월 29일 날 국무회의, 그건 아직 1사부대 전이니까 청와대에서 그때 경무대를 그랬죠. 국무회의를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중공군이 개입한 것이 우리로서는 잘된 것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된 것인지 모르겠다. 만약 그렇지 않고 중공군이 개입하지 않고 우리가 쳐 올라가가지고 다 공산군을 항복하고
소련도 한반도를 포기하고 다음이면은 아마 유엔군은 이겼다고 선언하고 유엔군을 전부 다 철수했을 것이다. 그러면은 국군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기나긴 국경선을 우리가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이에 공산당은 평화공세를 막 펴고 이렇게 하면은 한때 화가 났던 미국 민심도 사고로 들어가지고 그때 정말 큰 위기가 오면은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다. 미국이 또다시 군대를 보내줄 수는 없었지 않겠느냐. 그런데 중공군이 개입하는 바람에 어차피 이제는 싸워야 된다. 공산당은 싸워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됐으니까 차라리 잘 됐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그런데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이야기 했겠느냐라는 느낌도 들지만은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본 게 맞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시나리오대로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때 만약 우리가 북일 통일해서 올라갔으면은 그때 트루만 대통령이 해야 될 조치는 빨리 전쟁 종결 선언을 하는 겁니다. 또 메가더가 10월 15일 날 웨이크 설에서 트루만 대통령을 만났을 때 트루만 대통령이 물어요. 뭐 전쟁은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 전후에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메가더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신속하게 미군을 철수시키겠습니다. 2개 사단을 우선 남겨놓겠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군사고문단만 남겨놓겠습니다. 모든 군대의 무덤은 점령 정책입니다. 이렇게 군대는 점령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게 메가더 머리에 있었어요. 싸움하는 건 해서 무찌르는 건 좋은데 군대가 점령을 해가지고 정책을 펴기 시작하면 골치가 아파진다. 이런 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렇게 됐을 것이다. 그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맺어질 수도 있고 안 맺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때 우리 국군이 아직 제대로 문장하지 못했어요. 한 10개 사단도 아직 안 됐을 때입니다. 그 군대가 과연 압록강, 두만강을 막을 수 있었겠느냐. 중공이 해코지를 했을 것이고 아직도 평정되지 않은 이 게릴라들이 있었을 때 과연 감당할 수 있었겠느냐. 차라리 당할 것 같으면 한번 3개 당해가지고 이게 맞았던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에 가까운 이 말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든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공군이 개입한 게 우리한테 불행이었느냐 축복이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축복인 면이 많은 것 같아요. 축복. 제대로 싸우고 그리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얻은 거죠. 중공군의 개입 때문에 그 선물로서 우리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 한미 동맹을 얻은 것입니다. 한미 동맹을 얻은 것입니다. 이 한미 동맹이라는 것은 우리가 흘린 피의 대가인 것입니다. 한미 동맹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랭킹 12위, 15등까지 가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국방비를 적게 쓰고 한미동맹이 있었기 때문에 국방비를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적게 쓰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방비가 전체 GDP의 2.4% 쓰고 있습니다. 2.4%. 이스라엘식으로 하면 우리가 8% 정도 써야 됩니다. 미국도 소련이 약화된 지금도 우리보다 더 많은 국방비 한 6천억 달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비율상 아마 1인당 국가 전체 GDP의 한 4% 될 거예요. 4%. 북한은 얼마냐? 한 25%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2.4% 한미동맹 때문에 무임승차하고 있는 부분이 이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이라는 역사를 제대로 볼 줄 아는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가 흔히가 아니라 무초대사의 표현을 부리면 국제 정세를 가장 높은 차원에서 이해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약점을 이야기하면서도 결론적으로 그 이승만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접촉을 하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한 이 무초 미국 대사가 1973년에 오럴 히스토리 정론을 남기면서
이승만 대통령 평하기를 이분은 국제 정세를 가장 높은 수준에서 이해한 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것은 뭐냐? 역사적 안목을 가졌던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오늘날의 역사를 아주 긴 역사적 맥락 속에서 그 좌표를 놓고 예견을 한 분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는 뭐냐? 오늘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그 많은 예산을 가지고 그 많은 국가 토지를 가지고 오늘날 이승만 대통령을 기리는 일을 뭘 했느냐? 뭘 했습니까? 이 위대한 이승만 대통령은 오늘의 집권 여당이 할아버지로 모셔야 될 분입니다. 보수정당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국가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이어받는 정당이에요. 이어받는 정당입니다. 가문으로 말하면 종손이에요. 제사를 모시는, 조상의 제사를 모시지 않는 종손이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종손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종손한테 준 흔히 위토답이라고 하는 걸 빼앗아 버리는 거 아닙니까? 땅을 줘가지고 요걸 잘 해가지고 제사 지는 데 쓰라고 땅 주는 거 다 빼앗아야 돼요. 이명박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이어가는 보수 정당의 대표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이승만과 박정희를 모셔야 됩니다. 모셔야 돼요. 그 모시는 것은 모시는 게 아니라 박정희를 향해서 군사 독재 정권이라고 폄하하고 악담이지. 악담하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자리가 광화문 자리 아닙니까? 저 세종대왕 자리에 이승만 대통령 동상이 서야 되는데 저기에 세종대왕 동상을 세워놓으니까 저를 포함한 뜻있는 사람들이 광화문에 나오기 싫어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광화문에 오기를 싫어해요. 세종대왕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저 공간은 대한민국 공간인데 왜 이순신 세종대왕한테만 주느냐? 또 두 사람 동상은 전국에 수십 개가 있는데 우리 국가 돈으로 어떻게 건국 대통령 동상 하나 만들 자리가 없느냐? 오늘날 대한민국이 12등, 15등 되는 나라가 되는데 가장 큰 공을 들인 이승만 대통령을 모시지 않는, 그 뜻을 기리지 않는, 그분의 위대성을 알리지 않는, 그러면은 교육이 안 돼요. 건국의 정당성을 알지 않으면은 애국심이 죽었다 깨어나도 생기지 않습니다. 한나라당과 대통령이 그 일을 안 했다고 하면은 이건 보수정당, 여당의 자격을 원천적으로 상실하는 겁니다.